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간다거나 누군가를 대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죠. 스포츠 역시 이벤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실정인데요. 한국, 일본은 이런 와중에 e스포츠 구단들이 유력 기업과 잇따라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대회를 줄줄이 멈춰 세운 코로나19 사태에 구애받지 않는 게임 산업의 시장성과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기업 마케팅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텔레콤은 산하 e스포츠 전문기업 T1이 BMW 그룹과 스폰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BMW 그룹이 국내 스포츠 구단과 스폰서십을 체결한 건 처음인데요. T1은 e스포츠계의 전설로 불리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포함한 다국적 프로게이머 50여 명이 소속돼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 포트나이트 등 게임 종목에서 10여 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명문 구단입니다. 앞으로 T1 선수들은 BMW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BMW X7 등 최신형 차량을 지원받습니다. 앞서 T1의 최대 라이벌인 젠지 e스포츠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한국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업은 선수 및 코치진을 전용 차량 제공, 생중계 관전 행사 등을 통한 공동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기업들이 e스포츠 스폰서를 자처하는 이유는 e스포츠가 코로나19 이후 운영되는 유일한 프로스포츠인데다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는 시청자들에게 스폰서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 효과를 지닌 종목인 까닭입니다. e스포츠 시장조사 업체인 뉴즈에 따르면 올해 e스포츠 시청자는 5억 명에 육박하며 스폰서십, 중계권, 스트리밍 등을 포함한 시장 규모는 약 1조 3,5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 성장이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시티, 발렌시아 CF 등 유럽 명문 구단들이 최근 잇따라 프로게임단을 창단하는 것도 e스포츠의 시장성을 방증한다는 분석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1020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e스포츠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이유인데요. 국내 리그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 즉 LCK 스폰서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이 게임 중계 방송에 20살 우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 비근한 사례입니다. 나이키와 T1의 첨단 트레이닝 시스템 공동 개발 등 스폰서와 게임단의 협력 사업이 경기 외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부가 엄청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렇다면 그 막대한 금액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매일경제는 정부가 약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됐던 국방,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외환관리를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 지출을 삭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 SOC 등 사업비 삭감은 최소화했으며 전체 삭감분 중 절반 가까이를 외평기금으로 지출을 줄여 해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2020년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9조 7천억 원인 소요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기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7조 6천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 1천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부담 비율은 8대2로 정해졌으며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에만 7대3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산 삭감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평기금에 대한 이전 축소인데요. 총 2조 8천억 원으로 중앙정부 본예산 삭감분 6조 4천억 원 중 43.8%에 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화값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원화를 추가로 공급해야 할 유인이 사라진 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죠. 일반 회계 지출 가운데 삭감폭이 가장 컸던 것은 국방 예산인데요. F-35 스텔스,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 등을 위해서 편성됐던 예상 9,047억 원이 깎였습니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전액 절감하고 채용시험을 연기해 마련한 재원도 6,952억 원에 달합니다. 유령 슈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슈퍼는 슈퍼인데 제대로 물건을 팔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게인 신용만 하는 곳들이라고 합니다. KBS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찾았는데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의 상가도 함께 들어선 이 건물에 최근 들어 상가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1층 공실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간판들이 하나 둘 걸리더니 한 달 사이 1층에 모두 7개나 들어섰습니다.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선 단지 상가가 슈퍼 천국이 됐다며 이유를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상가를 가보니 건물 1층에 슈퍼마켓만 7곳이 있었는데 모두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자나 컵라면 몇 개만 배치된 매대와 계산대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점포한 모습은 황량할 뿐입니다. 인근 부동산 등에 확인해보니 그 이유는 담배권 때문이었습니다. 담배권은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로 이 자격이 있는 자만 담배를 팔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00m 이상마다 담배 소매인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이 상가의 경우 담배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담배의 매출 비중도 상당한데요. 매년 편의점 매출의 40%가 담배일 정도입니다. 아직 아무런 편의점이나 슈퍼가 들어오지 않은 신축 상가에서는 담배권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경합을 하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 현행법 시행 규칙은 구청 공고로 신청자를 모으고 실사 후 추첨을 통해 담배 소매인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슈퍼마켓 간판을 걸고 매대에 과자들을 갖다 놓고 운영 중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놓았을까요? 신청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중엔 점포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적어도 당장 운영이 가능할 수준으로 점포를 갖춰야만 이후 실사 등을 통과해 추첨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담배권으로 인한 과잉 경쟁이 만들어낸 유령 슈퍼들. 보통 담배권을 얻은 한 곳만 빼면 추첨이 끝나는 대로 점포를 철수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예전 국가경제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기부하는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위기가 온 가운데 태국에서는 금 모으기가 아닌 금 팔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네요. KBS는 태국에서 귀금속점 앞에 금을 팔려는 시민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 보도했는데요. 금 모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로 금값이 치솟자 집안에 있는 금을 팔아 생활비에 쓰려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1온스 28.35g에 1731달러 212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태국에서는 7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태국에서는 지난달 26일 비상사태 선포 이후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비가 바닥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 현금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금을 팔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귀금속점에서 현금을 준비하기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현금이 부족해지면 그나마 있던 금을 팔기도 어렵다는 불안감까지 확산하면서 프라얏 총리가 직접 금을 한꺼번에 팔지 말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계약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오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겪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뉴시스는 교육부가 지난 16일 2차 온라인 계약에 대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자평을 내놓자 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 현장 반응과는 동떨어지는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른바 서버 과부하로 인한 먹통 현상은 없었다는 것인데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은 동영상 끊김 또는 로그인 오류로 수업 차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550만 명 중 총 400만 명이 온라인 계약에 참여하는 만큼 우려되던 접속 대란까지는 없었지만 짧은 동영상 하나도 원활하게 학습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반사라 꾸준한 안정화 및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6일은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온라인 계약이었는데요. 9일은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86만 명 규모였으나 16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총 7개 학년 312만 명이 추가로 계약한 만큼 사실상 본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온라인 계약 수업이 시작되는 9시께 학습 관리 시스템인 이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위두랑, 클래스팅 등 원격 수업에 활용되는 플랫폼의 크고 작은 오류가 이어졌습니다. 이 학습터는 오전 9시부터 약 30분간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소셜 로그인 기능이 차단돼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있었고 서울과 대구에 분산된 서버에서 로그인이 1, 2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나마 하루 전날 총선 투표소로 활용된 학교는 오후 1시부터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접속이 분산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두 LMS를 운영하는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원활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담당 기관들은 실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불편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자 그때서야 일부 오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개학하면서 학생만큼이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바로 학부모들이었는데요.
맘카페 등에서는 부모 계약이라는 반응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초등 긴급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